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예, 날씨가 무지하게 춥습니다. 영하 16도,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영하 20도, 뭐 이렇게 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잠깐 내과를 다녀왔습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하여튼 추운데, 프로님 영업사원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당연히 내근을 했지만, 뭐 당연히란 말이 좀 그렇지만 내근을 했고요. 밖에 이제 이동하실 때 워낙 이렇게 추울 때는 괴로워요. 손도 찢어질 것 같고 정말 추운데 고생들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뭐 너무 추우면 그날 하루 정도 뭐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짱박혀 있어도 되죠. 그게 영업사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고 오늘 주제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아보려고요. 어, 포딩 사장들이 쪼잔한 이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절대 쪼잔하시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요걸 전제로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영업을 하면서 직장을 한 세네 번 옮겼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정착하려고 오래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 뭐 1년 반, 2년 단위로 이렇게 솔직히 말했으면 한 세네 번 옮겼고 뭐 글쎄요 뭐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포딩 업 자체가 예전부터 급여가 짜다, 굉장히 박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업계에서도 많이 있어요.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일단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포워딩업이랑 물류업 자체가 그 커미션 베이스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부산에서 어디 미국 LA 가는 운임이 뭐 1000불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3000불, 4000불 뭐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하지만 3000불, 4000불에 팔면야 뭐 영업이익률이 300%인가요? 그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저희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인 애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0원에 팔면은 예를 들어 300원 남는다는 건데 포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부산에서 뭐 롱비치까지 20피트가 1000불이라고 하면 뭐 1100불, 12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화주들한테 파는 거고 그것도 비싸다고 난리치는 화주들이 있기 때문에 1100불, 1050불, 뭐 50불, 100불 기껏해야 150불, 200불 이렇게 마진이 적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급여 주는 것도 짜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옛날 말이고 다들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포워딩 마진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즘 화주들한테 이렇게 오퍼할 때도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신규 화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니까 낮게 가는데도 생각보다 신규 유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낮게 마진을 썼죠. 뭐 1000불이면 1100불에 업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진을 더 업한 영업사원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켓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포딩 마진이나 원체 뭐 물류 비용도 지금 항공운임은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해상운임 같은 경우는 근해나 중국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지금 뭐 원양이나 그런 데는 지금 또 뭐 전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특히 뭐 홍해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푸딩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운임 자체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마진도 크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화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안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일부 리불 따지는 회사들도 많지만 그런 데는 푸딩들도 잘 안 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쁜 회사나 나쁜 사장들이 직원들을 노동 혹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용해 먹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들 해요. 급여 적게 주고 일 많이 시키고.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푸딩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MZ라고 그러죠. 젊으신 분들은 싫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줘도 자기는 일 더 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뭐 영업사원도 그렇죠. 업무 직원분들 중에 회사랑 합의된 급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3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200 얼마인가요? 뭐 그건 자세히 계산해 보시고 알아서들 1년에 3천만 원 받기로 했으면은 3천만 원 받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1년 후, 2년 후에 뭐 연봉 협상은 다시 하든 말든. 근데 계속 회사 욕을 해요. 이유 없이. 근데 좀 저는 그런 게 되게 꼴보기 싫었던 게 욕하면서 왜 회사를 다니냐는 거죠. 관두고 딴 데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 중에는 딴 회사 갈 실력은 안 되는데 거기 투덜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 뭐 조용한 퇴사, 조용한 사직서, 조용한 퇴사 맞는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딱 할 일만 하는 거죠. 딱 할 일만. 그러니까 절대 그 선을 넘고 더 호의를 베풀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만 하는 뭐 조용한 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요. 근데 그따구로 일을 하면은 자기 발전은 없어요. 100%. 정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포딩 회사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발전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좀 보기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당연히 급여를 받은 만큼 해야 되고 월급 받은 만큼 해야죠. 그 이상 뭐 하면은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조용한 퇴사 스타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그것도 아니에요. 좀 모자라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은 이 직원한테 기대치가 딱 60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돼. 대신 월급은 많이 못 줘. 그거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는 거죠. 그 직원이랑 사장은 딱 그 사장은 이 친구한테 월급 요만큼만 딱 주고 많이도 안 주고 뭐 한 60만 원 주고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딱 60만 원어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 그런 회사에 영업사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포딩 영업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런 회사 사장은 포딩 영업사원이 어떤 업무 개선이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서포트를 안 해줘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 이런 경우가 일단은 한심한 사장의 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급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합의된 급여에 대해서 그거를 받고 들어왔는데 서로 동의하고 들어왔는데 회사를 욕한다. 그건 100% 직원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많이 봤는데 말이 바뀌는 경우죠. 회사 정책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뭐 그런 사소한 정책 있잖아요. 뭐 정책이라고도 그렇지만 뭐 아침에 뭐 하기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런 거는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정책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처음에 연봉 협상에 들어와서 연봉 외에 인센 얼마 주기로 했어요. 그럼 회사가 정말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뭐 줄이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고 직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인센을 줄인다. 아무 이유 없이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센을 줄인다. 그거는 한심한 사장 맞습니다. 지독한 사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직원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직원 모든 직원은 사장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얘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얘한테는 못해주고 얘한테는 못해주고 얘한테는 잘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직원에 대한 어떤 평등하지 못하게 대할 때 물론 거기에는 예외가 되는 게 뭐 영업사원이라면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니까 그런 건 제외입니다. 제가 볼 땐 그 직원을 대하거나 어떤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어떤 회사 시스템이 다 평등하지가 않고 누구는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장 기분에 따라 다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쪼잔한 사장의 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푸딩은 그냥 영업사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냥 실적 나온 대로 인센만 잘 챙겨주면 돼요. 인센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영업하면서 느낀 건데 쓸데없는 회의가 너무 많은 회사도 안 좋습니다. 정말 그런 회사 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사장이 지가 심심할 때도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러서. 지 아침에 심심하니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회의가 많은 회사는 절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건 100% 맞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던가 뭐 그런데 당연히 뭐 필요한 회의는 해야죠. 근데 쓸데없이 회의가 많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 글쎄 지금 일단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정도로 일단 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메인 정책,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뭐 수익 배분율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변동이 없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뭐 프리랜서로 유명한 회사들이 뭐 이 바닥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룰이 바뀌지가 않아요. 뭐 5대5, 6대4 뭐 그런 식으로 그 룰이 바뀌면 직원들은 굉장히, 왜냐면 영업사원 입장에서 자기가 그 이관해가지고 다 이해서 왔는데 그 뭐 배분율이 바뀐다던가 그럼 그거는 굉장히 자기 삶의 어떤 인센티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6을 가져가야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장이 쪼잔한 사람들은 그 급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급여 나가는 날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 물론 사람이 그 당연히 덜 주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사장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왜냐면 사장은 어쨌든 자기가 오픈할 때 모든 리스크를 걸고 하니까. 그렇지만 줄 건 줘야 되고 주기로 약속한 건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그게 나쁜 사장이 된다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로 포딩 월급이 보통 뭐 일반 회사도 25일인가 25일인데 저는 30일인 회사도 봤어요. 31일이나 무조건 말이. 어떻게든 뭐 의도는 보이죠. 어떻게든 늦게 돈이 빠져나가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 직장들 보면은 괜찮은 사장님들도 계셨고 좀 안 괜찮아서 1년, 2년 버티다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제가 좋아가지고 사장님이 뭘 주셨다가 나갈 때 되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뭐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은 그런 거를 좀 뭐냐 그러지? 그때는 처음에 받을 때는 받기 싫다고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퇴사한다고 하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좀 이렇게 치사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포딩 사장들이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물류 회사가 뭐 영업이 떨어지거나 고객수이 떨어져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뭐 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사장 정도 됐으면 좀 직원들 챙겨줄 줄 알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챙겨줘야죠.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적절한 명분이나 이유를 대서 직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사장들이 보면은 직원들을 설득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돈 덜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 설득을 못 시켜서 돈을 덜 줘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가져갈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명분은 있는 거죠. 직원들한테 인망도 있고. 그래서는 나쁜 사장이나 뭐 쪼잔한 사장이 되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명분에서 직원을 이기고 어떤 직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사장님들은 결국은 나중에 돈도 따라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느끼고 제가 본 거예요, 실제로. 직원들한테 절대 어떤 명분이나 논리에 있어서 지면 안 돼요, 사장님들이. 왜냐면 그걸 지는 순간부터 돈은 몇 푼 더 가져갈 수 있지만 그 회사는 잡코리아나 어디야 사람이네 안 좋은 회사로 바로 올라오는 거죠. 왜? 치사한 사장이 있는 회사니까 직원들이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런 회사는 당연히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 직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사직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퇴근 6시 되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는데 뭐 10분 차, 15분 차 타겠다고 그 회사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바는 푸딩을 이제 사장들이 오픈을 해가지고 구멍가게로 계속 있느냐 그냥 자기랑 영업사원 한두 명 아니면 뭐 자기 혼자 하거나 그냥 업무 직원 한두 명 두고 이렇게 하는 거 구멍가게로 남느냐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도약하느냐 거기서 더 크게 도약해서 정말 뭐 100위권 안에 드는 푸딩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되느냐 그 차이는 또 사장님들의 그릇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작고 치사한 사장이 있으면은 구멍가게 되는 거고 그릇이 좀 크고 직원들한테 명분이나 대의에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를 키울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푸딩이 사람 부리는 일이잖아요. 저희 뭐 푸딩 회사가 이거 물건 만들고 그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잘 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잘 다루고 어떻게 보면 직원이랑 밀당을 잘 하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직원이랑 밀당은커녕 자기 멋대로 그냥 얘기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글쎄 뭐 간신배들만 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직원은 안 남죠. 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너무 사장 욕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은 직원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미없는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매번 준비도 잘 안 해서 이렇게 찍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